네, 안녕하세요. 강영원, 이정한 교수의 셀프케어입니다. 한여름 가장 더위가 펄펄 끓는 날이면 말이죠. 다들 시원한 걸 찾을 것 같은데 정작 삼계탕집은 문전성시더라고요. 요즘은 줄을 서는 것보다 주차장이 꽉 들어차 있는 게 눈에 띄는데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김이 펄펄 나는 뚝배기를 앞에 두고 앉아있는 사람들도요. 가장 더운 날 옛 사람들은 왜 하필 가장 뜨거운 음식을 먹었을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오래된 지혜, 이열치열을 한번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정말 맞는 말일까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K마인드 닥터맘 강형원입니다. KLM 닥터몸 이정한입니다. 교수님 벌써 두 번째네요. 그러네요. 지난 첫 방송 마치고 나니 어떠셨어요? 사실 첫 녹음이라 가지고 너무 좀 긴장하고 말도 좀 허투루 나오고 좀 주변 가족한테 참 내놓기가 조금 부끄러운 게 좀 있었습니다. 대본도 보고 뭐 이렇게 영상도 찍고 녹음도 하다 보니까 또 제 말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막상 같은 목소리라도 제가 직접 들으니까 되게 어색해가지고 조금 좀 창피한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저도 뭐 이게 내 목소리야 하면서 남한테 들려주기가 얼른 이렇게 오픈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막상 마이크 앞에 있으니까 평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이렇게 하던 이야기하고 전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오늘은 좀 더 편하게 우리 교수님이랑 수다 떠는 기분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뭐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저랑 교수님이 둘이서 직접 어떤 멘트도 짜고 그 다음에 내용도 정리하고 영상도 직접 이렇게 음성도 녹음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 녹음한 게 진료실이잖아요. 네, 많이 울렸죠. 예. 그게. 사실 그 진료실에서의 어떤 생생함을 조금 전달해보고자 진료실을 좀 잡았었는데 막상 이제 녹음하고 그걸 다시 들어보니까 너무 울려가지고 오늘은 조금 그 교수님 연구실로 조금 네. 장소를 바꿨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아주 뭐 아담한 그런 연구실에서 소리도 울리지 않고 목소리가 그래 좀 마음에 들게 나올 거라고 제가 믿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오늘 이제 방송이 나가는 날이 이제 대선인데요.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 큰 더위인데 1년 중 가장 더운 절기죠. 예. 네, 그렇죠. 소소가 이제 작은 더위였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큰 게 온 거죠. 큰 형님이 온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그 탁상 달력을 보니까 그 대선 다음에 이틀 뒤인가 그때 보니까 이제 중복이에요. 올해는 그게 맞아요. 월복이라고 해가지고 네. 중복에서 이제 말복까지가 20날이나 벌어지는 해라서 아마 이제 월복이라 그러는데 더위가 예년보다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기예보도 다 들어보시지 않았겠지만 올 여름이 유독 더울 거라고 또 하잖아요. 잘 버텨야겠죠. 자, 오늘은 이제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마음에서, 우리 이정한 교수님은 몸에서, 마지막엔 둘을 하나로 모아서 그래서 오늘 뭘 하면 되는지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마음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마음부터 한번 들여다보시죠. 예. 네, 아까 여쭤봤죠. 가장 더운 날, 사람들은 왜 하필 뜨거운 삼계탕을 먹을까? 사실 오늘 제가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삼계탕이 아니라 그 삼계탕집 앞에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실 그 삼계탕집 앞에 줄 서 있는 분들은 이제 몸보심 하려고 많이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지금 오늘 일단은 그분들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으신 거죠? 네, 그렇죠. 대선은 우리 한의학에서 조금 특별한 절기이기도 한데요. 24절기를 오행으로 나누다 보면 봄은 목에, 여름은 화, 가을은 금, 겨울은 수 이렇게 들어있는데 토가 하나 비어있죠. 토. 예. 사실 저희가 그 학생 때 보면 항상 외우는 게 목화토금수 해가지고 네. 이렇게 날짜 오행에 배속하는 걸 이제 입에다가 달고 살다 보니까 토는 항상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계절로 하게 되면 정말 토가 조금 비어 있긴 해죠. 예. 그렇죠. 이게 토가 배정된 자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장하라고 하는 계절, 우리로 말하면 장마를 말하거든요. 여름의 끝자락이고
대서가 한가운데 있어서 장하의 한가운데 있어서 절정에 이르는 그런 절기를 우리는 장하,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장마철에 장하라는 그런 긴 여름이, 무더운 여름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게 오행 중에 토의 배속이 돼 있다라는 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녹음하는 오늘 날씨 보니까 되게 우중충하고 아침엔 되게 비도 많이 내리고 그래서 막 덥고 습하고 좀 그러는데 조금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많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오장으로 치면 그게 이제 이 시기를 주관하는 게 비거든요. 소화 기능의 비장인데 장하의 기운은 또 육기 중에서 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눅눅하고 무거운 기운이 이 시기에 주 기운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요. 그냥 덥기만 한 것이 아니라 축축하고 눅눅하고 짓누르는 그런 무거운 느낌. 몸도 마음도 다 무겁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몸 눅눅하고 뭐 이렇게 늘어지는 느낌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알겠는데 그럼 왜 마음도 그렇게 또 이렇게 늘어지고 눅눅하고 이런지는 왜 그러죠? 소화 기능, 비가 주관하는 감정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생각사 있잖아요. 네. 이 생각사를 우리 현대 심리학에서는 인지 심리학으로 이렇게 감정과 분리된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의학 고전에서는 동양에서는 전통적으로 생각도 감정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생각이 지나친 것이 이제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걸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름 끝에 흔히 보이는 모습이 몸이 축 늘어져 있고 머릿속엔 생각이 쉴 새 없이 돌아다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 결정 하나 못 내리고 이 생각 저 생각 뒹굴고 굴리고 하는 그런 것을 비의 생각사로 이렇게 배속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애들 엄마가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저는 베개 대기만 하면 잔다고 하는데 어떤 날은 조금 그런 결정을 뭘 할 때라든지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런 걸 계속 우연히 이제 밤에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계속 뒤척이거든요. 저는 이제 평생 살면서 불면증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네. 이 생각, 저 생각, 그다음에 또 애들 그런 생각들 하다 보니까 네. 되게 많이 뒤척이게 되더라고요. 예. 요즘이 특히 더 그렇다라는 거죠. 네네. 어떤 것이 있어요, 실제요?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연구년 하면서 여러 이 연구 과제들도 하고 또 집안일도 보다 보니까 또 애가 고3이기다 맞아요. 보니까 또 네. 고3 진로 선택 이런 것들도 애들하고 같이 걱정하고 고민해야 되잖아요. 애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그 고민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되게 저도 요즘은 뒤치락 엎치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는데 저도 고3을 뭐 재수, 삼수 이렇게 하는 것까지 다 3명을 다 이렇게 치러봤는데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고3 학부모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제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정확한 그 결정을 못 내리고 뭔가 생각이 많아지고 하는 게 한의학에서는 이제 비토, 소화 기능에서의 비와 중앙토로서의 목화토금수의 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사즉 기결이라 그래서 생각이 많으면 기가 이렇게 뭉친다. 기운이 뭉치면 어떻게 돼요? 막혀버린다는 뜻이 되는 거죠. 네, 이제 뭐 기운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한의학에서 가장 통증하고 관련된 게 그거죠. 불통즉통, 통즉불통 요 말을 많이 쓰는데 맞아요. 어디든 사람이든 사회든 통하지 않으면 막히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렇죠. 흘러가야 될 기의 흐름이 에너지의 흐름이 생각 속에서 자꾸 맴돌고 거기에서 이제 한 자리에서 뭉쳐버리게 되는 거죠. 아무리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그렇게 쓰게 되는 거죠. 한 군데 진이 빠지게 되는 느낌이 정체된 느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을 안 써서가 아니라요. 생각만 굴려서 지쳐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걸 이제 뭐 한자로 하면 반출하기도 하고 되새김질이라고 하는데
엊그제 제가 컴퓨터 켰는데 컴퓨터가 계속 헛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되지 않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열만 나고 이제 뭐죠? 작동은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강제로 이제 꺼버리기도 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사람도 그런 어떤 방법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딱 이렇게 이제 맴돌고 있으면 그냥 꺼버리면 되잖아요. 네. 우리 사람도 똑같거든요. 그걸 일단 스탑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잘 보셨고요. 같은 걱정을 되감고 또 되감고 하는 거. 문제는 그 반추되는 거 있잖아요. 엄청 에너지는 쓰는데 결론은 안 나오는 거. 이제 현대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제 반추가 우울이나 불안, 이런 강박, 이런 거하고 강하게 연관돼 있다는 보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뭐 컴퓨터는 강제 종료라도 하지만 이제 사람도 이렇게 풀어야 되는 방법이 물론 있겠죠. 이제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지 마라. 이러면 또 자꾸 생각나죠. 그것만 생각나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제 계속 꺼냈던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 한의학의 오지 상승 치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물로 불을 껐다라고 그랬잖아요. 수극 화의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생각은 뭉쳐서 문제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결단의 기운이 그것을 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극토, 토가 사고, 목은 분노 노자. 그래서 목극토이기 때문에 분노로 생각, 사를 이기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좀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아까 이제 오행으로 상생상극하게 되면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가겠는데 이제 뭐 어떤 아픈 것을 치료하려고 분노를 일으킨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 저희가 임상 현장에서 환자한테 뭐 이렇게 자꾸 화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해서 분노를 일으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당장 문제 생기죠. 병원을 가만 안 놔두죠. 실제 뭐 그런 예라도 있을까요? 고전에 이 첫 사례가 등장한 게 있습니다. 이게 여시춘추라고 하는 지충편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제나라 왕과 그 다음에 송나라 의원인 문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대 의안에서 이 왕을 제민왕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노승사로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소개되는 의안 사례가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제나라 왕이 이제 병을 앓았어요. 이게 이제 피부병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사려 과다가 생긴 것이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송나라에 사람을 보내서 명의죠. 문지를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병을 잘 살펴서 문지 보고 치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태자에게 문지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왕의 병은 반드시 고칠 수는 있는데 왕의 병이 낫고 나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문지는 이제 화를 내게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화를 내게 하면은 낫고 났는데 저를 가만히 두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래서 태자가 고쳐주기만 하면 낫게만 해주면 저랑 어머니가 목숨 걸고 선생님을 지키겠다라고 이제 간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지가 그렇다면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왕을 치료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치료 날짜를 정했는데 문지가 왕과 약속한 날짜에 안 가버립니다. 그것도 3번이나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하가 이미 쌓여 있는데 그때 4번째 이제 문지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도 들어가서 신발도 벗지 않고 왕의 침상에 들어가서 왕의 옷을 밟은 채 병세를 자꾸 묻는 겁니다. 굉장히 무례하게 보였겠죠. 왕이 아니나 다를까 분노하면서 대답도 안 하고 이 무례한 걸 어떻게 하면서 극도로 대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지 못해가지고 고함을 지르면서 이제 벌떡 일어나서 빨리 나가라라고 이제 한 거죠. 순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사려 과다하고 피부 이런 증상들이 확 좋아졌다라는 의아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사례인 거죠? 네, 이게 이제 내려오는 네. 그 의안 중에 오행 치료, 오행 심리 치료 중에 오지 상승 치료의 한 예로서의 분노로 생각을 오늘로 말하면 강박증이나 뭐 그러니까 생각으로 생기는 모든 병들을 말하겠죠. 그런 걸 치료했다라는 최초의 보고입니다. 이제 후대 의가들은 이 사례를 이제 해석하면서 오늘날하고는 정려 그 역할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의안인데 생각에 붙잡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강한 분노 개입을 하면서 정체되었던 몸과 마음의 상태를 급격하게 이렇게 전환시키는 그런 사례입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의 결말은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병이 나은 후에 왕이 문제를 가만두지 않아서 산채로 이렇게 삶아 주겠다라는 이런 비극적인 정말 이 세상에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병은 나았는데 목숨을 잃게 된 거죠. 사실 저희가 그 왕의 병을 고쳐주면 주요한 뭐 관직을 주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만큼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게 보통은 이제 상식으로 생각할 텐데 얼마나 화를 돋구었으면 정말 삶아 죽였을지 네, 네. 참 그 분노를 일으키는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결국은 치료는 됐지만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 살신 성인한 건가요? 근데 오늘날 하면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치료법이죠. 다만 오늘날 이제 오지 상승 치료를 환자에 적용할 때 이걸 그대로 적용하진 않습니다. 환자의 모욕을 행하거나 억지로 화나게 하는 기법 이런 건 안 되죠. 현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생각, 망설임 속에 갇혀 있을 때 분노가 가진 그 에너지 있잖아요. 결단, 그 다음에 행동, 경계 설정 이런 힘을 치료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 목의 기운이고 뻗어나가는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결단, 그 다음에 끊어낸 이런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지가 실제로 한 일은 왕을 생각과 근심에 갇혀서 멈춰 있던 상태에서 벌떡 일어나서 움직이게 한 것, 이게 사실은 큰 의미가 있는 행동 기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제 움직이게끔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거기서 결단을 내리고 에너지를 한번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죠. 일단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는 몸 쪽에서 일단 움직여라. 이게 정답인 거죠? 그렇죠. 이제 일단 움직이면 보이는 것이 또 드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각은 생각으로 못 푸는 거죠. 몸을 움직여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전환이 되는 걸. 우리 그 한의학에서는 기본 심리치료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정병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정, 옮길 이자, 몸정자, 변할 변자, 기운 기자, 몸을 움직여서 특히 몸 중에서도 감각을 이동을 해서 기운을 바뀌어서 정신치료를 하는 이정병기 요법이 우리 한의학 정신요법의 기본 정신치료의 기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장고 끝에 악수 둔다라는 말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그치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 그 저도 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일단 행동하고 나서 그 행동한 것을 올바른 길로 가게끔 만들자 요렇게 조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많이 빨리 변하다 빠르죠. 보니까 네. 생각하다 보면 금세 그게 옛 생각이 되고 네.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트렌드를 못 쫓아가다 보니까 일단 행동하고 이후에 그 행동한 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잡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아유, 그래서 많은 성과를 내지 않나 싶습니다.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여서 풀어가는 거니까요. 이제 이정환 교수님 몸 치료
닥터 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차례가 된 것 같은데요. 몸에서 한번 오늘 이열치열 이제 삼계탕 더운 여름에 삼계탕 왜 먹나 요것을 한번 과학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걸로 더위를 이긴다?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저도 뭐 솔직히 반신반의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걸 먹으면 더 더워질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좀 처음에 이제 저희가 뭐 더울 때 라면 먹어도 막 덥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긴 한데 실제 정말 이걸 또 실험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2012년에 보면 캐나다 연구팀이 한 건데요. 건강한 성인 남녀들한테 이제 자전거 운동을 시키면서 물을 마시겠습니다. 근데 그 물의 온도가 1.5도에서부터 이제 10도, 그 다음에 체온하고 비슷한 37도, 그리고 50도, 이러한 뜨거운 물까지 온도를 바꿔가면서 이제 몸에 쌓이는 그 열을 측정했거든요. 오, 결과가 궁금한데요. 재밌게도 그 50도 그 뜨거운 물을 마셨을 때 몸속 깊은 체온은 잠깐 올라가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땀이 갑자기 확 늘면서 그 땀이 증발하면서 가져가는 열이 커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몸에 쌓인 열의 총 열량은 오히려 더 낮아졌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이열치열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네요. 네네네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반전이 있는데요. 그 실험 환경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아까 운동, 즉 자전거 타기를 시켰잖아요. 그 환경을 보면은 온도가 24도에 습도가 23% 정도, 결국 약간 좀 마른, 건조하면서 통풍이 잘 되는 실험실이었거든요. 우리 한여름이랑은 정반대네요.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 실험이 땀이 좀 잘 증발되는 조건에서만 성립되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조건 하나가 딱 붙는 거죠. 이제 좀 뜨거운 어떤 것을 마시거나 먹어도 이제 땀이 잘 증발될 수 있는 조건에서야만이 이열치열이 된다. 이런 거겠죠. 예, 예. 그러면 습하고 바람이 없는 지금 같은 데서는 좀 반대가 되겠는데요. 네, 그 보면 폭염에 막 푹푹 찌고 뭐 찜질방 사우나처럼 이미 피부가 땀으로 막 젖어 있는 데서 땀이 증발을 잘 못하죠. 그럴 땐 이제 뜨거운 걸 먹거나 열에 노출되는 게 오히려 몸에 열을 가두게 되고요. 심하면 어떤 탈수나 열사병 위험까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조건부 이열치열의 근거이지 무조건 뜨거운 게 다 좋다 이런 근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과학이란 게 이제 반복성하고 그 재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경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이 실험에 참가한 대상자들이 보면 건강한 성인 남성 소수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환경과 참여자를 이렇게 통제한 상황이라서 이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을 그대로 좀 적용하기는 좀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한편으로는 맞고 어느 한편으로는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 그런 습하고 후덥지근한 장마철에 이렇게 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이나 선풍기 없이 그런 이제 푹푹 막 찌는 환경에서 뜨거운 국물을 들이키는 건 사실 이제 이열치열이 좀 잘 안 통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제 바람이 이제 잘 통하고 통하고. 시원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 뭐 환경에서는 좀 약간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서도 안 되지만 약간 에어컨이 켜져 있어서 약간 서늘하고 시원한 데서 삼계탕집에서 아까 네.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삼계탕집에서 이제 먹으면 참 이치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든든하게 또 재밌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옛날 분들은 대청마루나 그 마당 이런 데서 바람이 통하는 데서 많이 드셨던 것하고 상통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정말 이런 데서 이제 선조들의 지혜를 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 자체가 이제 땀이 증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저는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서 삼계탕의 어떤 진짜 효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그 삼계탕의 진짜 효용이 정말 체온을 낮춰주는가?
이런 걸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먹어서 체온을 낮춰줘서 내가 시원하게 느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사실 그 삼계탕을 먹어서 뭐 이열치열한다 이런 것은 이제 본질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이제 뭐 한방하게 되면 약간 보약 그런 것을 보신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채우는 것이죠. 한자로 이제 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지킬 보, 더할 보 이렇게 하는데 여름에 이제 땀으로 기력과 진액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 회에 소개한 어떤 생맥산도 같은 맥락인데, 이런 삼계탕에 그렇게 들어가는 닭고기가 소화 잘 되는 단백질로 기운을 채워주면서 인삼하고 대추가 그 기력 회복을 돕게 되는 거죠. 네, 꼭 삼계탕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보의 의미, 진액을 보충하는 의미가 있네요. 이렇게 더위로 인해서 소모된 걸 다시 채운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 맞습니다. 그 사실 여름에는 우리 한약에서 보면 몸의 양기가 겉으로 피부 쪽으로 확 몰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작 속은 이제 비워지고 비위는 이제 서늘해지는 그렇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따뜻한 음식이 그 속을 지켜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겉은 덥지만 속은 이제 챙겨주는 그런 셈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름철에 찬 것 먹어서 배탈 나는 경우 많잖아요. 속은 차 있는데 거기다가 다시 찬물을 부어버리니까 배탈이 나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 그 이열치열은 더위를 이기는 마법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더위가 빠져나간 걸 채우고 서늘해진 속을 지키는 지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사람들이 옳았던 건 이제 체온 물리학이란 게 아니고 바로 이런 어떤 그런 점인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통념들을 그냥 믿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히 어디까지 맞는지를 짚어주셨네요. 이게 우리 방송의 그런 묘미 아닐까요? 그런 걸 실제로 이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일지 이제 그 마지막 코너에서 한 번 더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서두에 강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마음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몸에 관한 것들을 한번 엮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들은 이야기를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 쪽 3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분 결단입니다. 지금 고민한 거 있잖아요. 고민 중인 거 딱 하나를 골라보세요. 지금 뭐 예를 들면 어떤 뭘 살지 뭐 이런 것들 예, 뭐든지 좋아요. 이게 뭘 살지도 좋고 계속 할지 말지 이런 거 있잖아요. 뭐든 3분 타이머를 주고 그 안에서 한번 결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 3분이 되게 보면 좀 저희도 이제 뭐 타이머도 사봤는데 비교적 좀 짧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3분 안에 결론 같은 게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연습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결정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정도의 일정한 그런 결정 내리는 훈련, 완벽주의가 오히려 생각을 더 뭉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일단은 그럼 첫 번째가 3분 결단이란 거죠. 네, 3분 결단, 고민하는 것을 딱 고르는 결정을 해보는 것. 그러면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거죠? 일단 움직이는 겁니다. 몸부터 움직이는데요. 생각이 자꾸 떠나지 않을 때는 뭉쳐서 있을 때는 그 자리를 일단은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생각이 나는데 자리만 옮겨도 다른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요. 10분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10분간 어디든 걸어보는 겁니다. 걷다 보면 뭐가 나오나요? 그렇죠. 답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일단 걷는 것 자체가 생각이 행동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요. 움직임이 뇌에서의 작용도 같이 움직이게 돼서요. 정말 그 신기하게 이게 아니면 안 됐다고 했던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 한번 보세요. 마음이 순간적으로 이래야만 돼, 이게 아니면 안 돼라고 했던 것들이 시간 지난 다음에는 그게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앉아서 아무리 생각해 봐야 같은 자리에서 그 생각만 맴돌지만 조금만 움직이면 다른 생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아까 두 번째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건지 한번 말씀. 네. 이제 이게 뭐 우리가 걱정 안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네네. 걱정하는 시간을 정해보는 겁니다. 예, 걱정 예약이라고 할까요? 걱정하는 시간을 딱 떼어서 하루에 딱 10분만 나는 걱정해야지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저녁 8시부터 8시 10분까지 그 시간에 내가 걱정될 만한 걸 다 걱정해봐야지라고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 다른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10가지라면 실제 일어나는 것은 한두 가지밖에 안 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딱 시간을 정해놓고 걱정하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의지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또 걱정하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죠?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는 좀 안전장치이기도 한데요. 걱정을 하지 마 그러면 계속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시간을 정해서 걱정의 바구니를 만들어 놓고 걱정할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때 해야지라고 하면은 지금 막 걱정이 들다가도 이따 8시에 하자 이렇게 미뤄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막상 신기하게도 8시에 걱정하려고 하면 걱정이 없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또 많아요. 이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미래의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옛날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을 못 살아버리는 게 우리가 심리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덜어주고 이게 그 전혀 안 하는 것보다는 걱정의 시간을 정해놓고 걱정의 바구니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담아야지, 그때 해야지라고 하면은 막상 이렇게 많이 걱정거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실 그때 걱정 예약 시간을 정해놓고 했을 때 걱정거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막상 그때 보면 또 그게 스스로 없어질 때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을 원리를 알면은 이게 아니면 안 돼라고 했던 것들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이 들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 별거 아닌데. 예, 별거 아니어서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하니까 별거 아닌 일인데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통한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의 멘트이긴 하지만 우리 마음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지금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닌데 걱정의 시간을 따로 떼어주고 그걸 그때 가서 하기로 해놓고 한다 그러면은 걱정은 밀어놓고 막상 걱정하려고 하면은 또 걱정이 아니고 그것을 또 보게 되고, 이런 경험을 계속 재경험을 해서 새로운 좋은 경험으로 대체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80이 넘으셨는데 예전에 했던 말이 있거든요. 살면 사라진다. 유명한 말씀이죠. 약간 제주도 말로 하시면서 네. 살아가다 보면 다 산다라고 그 말이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나놓고 보면은 다 이해가 되는데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이해 못하고 이해 안 되고 정말 내 마음에 내 감정을 다 그냥 다 뒤집어 놓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 순간 결단하고 움직이고 예약 시간으로 옮기는 것, 이거입니다. 예, 교수님께서 이제 생각과 마음에 관한 것을 이제 얘기하셨으니까 한번 저도 이제 몸에 관한 거 아까 이제 특히 뭐 운동보다는 이제 먹는 건데요. 저는 오늘 한 끼는 좀 따뜻하게 대신 이제 바람이 통하는 곳에서 체질에 맞게 드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몸에 열이 많은 분은 이제 삼계탕보다는 오리나 전복죽 같은 것으로 좀 좋고요. 기운이 뚝 떨어진 분은 삼계탕이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그 화려한 그 보양식보다 우선 먼저 해야 될 게 있네요. 네네. 또 물도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 그쵸, 되는데, 그쵸. 수분하고 전해질 보충이 좀 기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질환이 있거나 또 아니면 이제 우리가 드시는 약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인삼 같은 게 또 재료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꼭 한번 한의사하고 상의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저희 그 차하고 또 혈자리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도 한번 다시 말씀을 하나 좀 추천드릴 게 있어요. 차는 이제 기력 보충하는 데는 이제 황기,
여름철의 환기. 삼계탕에 환기도 들어가거든요. 네. 네, 이제 환기차 요거 한번 추천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열이 많은 분들한테는 결명자차나 보리차가 참 좋다고 보입니다. 요즘 얼핏 그 다른 분한테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쿠팡에서 그렇게 보리차가 많이 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도 이제 보리차 잘 즐겨 먹긴 합니다만 열이 많은 분들 결명자차, 보리차 이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혈자리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혈자리는 열을 내리는 자리인데요. 그렇게 살점이 좀 두터운 곳입니다. 그래서 만져서 시원하면서도 아프면서도 시원한 그런 자리인데요. 곡지혈하고 열을 내려주는 곡지라는 팔꿈치에 이렇게 접었을 때 줄무늬 있잖아요. 줄무늬의 바깥쪽 끝부분이 곡지입니다. 여기를 그냥 양쪽 손으로 오른손이 왼쪽 곡지를 이렇게 눌러주고 또 왼손이 오른쪽 곡지를 이렇게 눌러주는 걸 번갈아서 이렇게 해주는 거. 이건 뭐 열을 내려주는 거기도 하고 실제로 또 시원하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또 비를 돕는 자리도 있습니다. 비 소화 기능을 돕는 자리 있죠. 다리 쪽에 있는 무릎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내려오면은 가장 넓은 부위에서 가장 움푹 들어간 부위. 무릎에서 한 3cm, 4cm 정도 많게는 5cm까지도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데 문져봐서 이렇게 눌러서 푹 들어간 부위 만지면은 아픕니다. 무릎 아래 바깥쪽으로 네마디 내려간 자리인데요. 소화가 안 되거나 기운이 처져 있거나 없을 때 지그시 눌러서 양쪽 족삼질 눌러주면 좋은 자리입니다. 요즘 뭐 청취자분들 보면은 금방 인터넷 검색을 해서 맞아요. 곡지혈, 그다음에 족삼리혈 바로 치시면 이미지로 해서 바로 뜨니까 한번 그 부분을 좀 지그시 지압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중에 교수님 저희가 한번 혈자리 지압하는 거 영상으로 찍어서 저희 올리면 얼굴은 좋겠네요. 나오지 않고 혈자리만 나오고 하는 지압하는 모습만 그거 한번 영상으로 한번 올리는 거 한번 기획을 통통한 팔꿈치와 다리만 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3분 물소리 명상, 수명상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제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는 루틴으로 하는 게 아침 10분 명상이거든요. 네. 근데 때마침 10분 명상할 때 비가 갑자기 막 왔어요. 그래서 문을 열어가지고 녹음을 하면서 빗소리를 딱 했는데 나중에 다시 틀어보니까 우리 그 화면 정규 시간 끝나면 지직 소리 나잖아요. TV에서. 지금은 그러진 않지만 옛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소리가 녹음이 됐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한번 교수님하고 해서 근처 계곡에 가서 실제적으로 물소리를 한번 녹음하고 와야겠다. 네, 담아오도록 하자. 녹음에다가 담아. 그거 생각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셀프 케어입니다. 따뜻한 한 끼, 또 3분의 결단, 10분의 걸음. 몸이든 마음이든 피하지 말고 한번 통과해서 올 여름을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대서 이야기 3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열치열은 마법이 아니고 지혜인 거죠. 땀이 증발할 수 있는 곳에서 빠져나간 기력을 채우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여름의 무기력의 정체는 게으름이 아니다. 생각이 많은 거다. 생각은 생각으로 못 풀기 때문에 끊고 스탑하고 일단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오늘 따뜻한 한 끼와 3분의 결단, 10분의 걸음, 몸도 마음도 피하지 말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엔 절기가 드디어 가을로 넘어가게 되는데 입추입니다. 말만 들어도 마음이 서늘해지는데요. 아직 이렇게 더운데 가을이 시작된다고요? 끝과 시작은 겹치는 걸까요? 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이제 방송이 2회째다 보니까 많이 듣지는 않으실 것 같고 댓글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혹시나 행여나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본인만의 여름나기 비법이나 보양식 이런 거 추천할 만한 거 있으면 한번 정말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그러게 되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그걸 소개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혹시 여름 무기력이 몇 주째 지속되는 경우, 이게 의학적으로 2주를 이야기하는데요. 2주 이상 지속되고 아무것도 결정하기 힘들 만큼 마음이 무겁고 가라앉는다면 그건 계절을 넘어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땐 꼭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해 주십시오. 그렇죠. 저희는 좀 같이 이제 건강한 길로 가는 동반자 역할을 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얘기하시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 스스로를 돌보는 힘, 건강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땐 언제든 전문가와 함께 해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해봤어.